저희가 실제로 판단하는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네. 단기간에는 절대 경쟁사가 네. 쉽게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앞으로 AI 반도체는 어떻게 굴러가게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네. 챔피언이 괜히 챔피언이 아닙니다. 이유가 네. 있어서 챔피언이고 좀 다 때려잡고 있죠.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적용이 안 되면 더 이상 게임을 개발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엔비디아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vs 잡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소호주 사업한다고 썼던 돈을 2년 전 이 영상을 올렸을 당시에 엔비디아 주식을 만약에 매수를 했고 지금까지 안 팔았다면 강남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나 좀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그 이후로 무려 800%나 올랐거든요. 혹시 엔비디아 기술력을 추천할 당시에 놀랍게도 엔비디아 주가는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중이었고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7개월 뒤에 챗GPT가 출시되고 엔비디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들이 밝혀지며 엔비디아는 코인 덕에 떡상하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기업이 되며 미친 듯이 상승했죠. 엔비디아를 넘어야 할 목표를 보고 있는 스타트업들부터 경제계 모두가 경쟁자 자체가 없다고 보는 엔비디아. 이러한 경쟁자들의 전의조차 상실시켜버릴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최근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테크니컬 디렉터인 제프리 옌이 온다고 해서 엔비디아 기자간담회에 초대를 받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기자님들은 그래 뭐 B200이라던가 H200 같은 기업용 GPU는 이해하겠는데 엔비디아의 RTX 그래픽 카드는 솔직히 뭐 게임이라던가 영상 외에 활용처가 있느냐라며 의아한 시선을 몇몇 AI 개발자들은 새삼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기업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평가했었죠. 왜 그런가? 엔비디아 에이스라는 걸 보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바타 클라우드 엔진의 줄임말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혹시라도 GTA 6에 적용되면 역대급 대박 터지겠다. 저는 오픈월드 게임에 미친놈이거든요. 뭐 젤다, 엘든링, 뭐 GTA, 뭐 사이버펑크, 패럴월드 등등 다 해봤고 거진 다 클리어했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서 피지컬이 좋아요. 피지컬이 아니라 네. 개꿀만 찾아왔어요. 제가 뭘 개꿀을 찾아서요? 그때 엔딩 때 네. 불방? 아니 그거는 하고 절벽 낭떠러지 다이빙 한 3시간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게임을 영리하게 하는 거지 개꿀만 찾는 게 아니라 아무튼 오픈월드 게임의 대명사인 GTA6가 내년이라든가 내 후반쯤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기 캐릭터들의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게임 캐릭터에 인텔리전스를 부여하게 될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걸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 AI로 가상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월드 중에 맨날 막 뻔한 말만 하는 NPC들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마치 사람인 것처럼 대화도 하고 막 상호작용이 되는 거지. 자동으로 음성 인식하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소규모 언어 모델부터 캐릭터 얼굴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생성하고 훨씬 더 게임이 정교하고 또 복잡해지겠죠. 이러면 대박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기술들이 언제쯤 적용이 될 거냐, 실질적으로 언제쯤 일반 대중이 체감 가능하냐라는 기자님의 질문에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가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사람들이 인식 못하게 서서히 인공지능이 싹 퍼져나가면서 사용성이 편해졌다 싶으면 AI가 적용된 상황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개발자들이 또 대박이라고 느낀 건 엔비디아 AI 툴킷인데요. 일반 성인이 세계 최강자급 프로복서를 이기게 만드는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걸 만든 거예요. 현재 소비자용 제품 중에서 이제 최상위권 라인이 RTX 4090이거든요. 이게 성능 자체가 AI 쪽에서는 진짜 미친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치면 맥북의 M3 프로보다 거의 17배 빠릅니다. 근데 좀 비싸요. 현지 시세로 한 300만원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쓰는 노트북에는 RTX 4050 같은 그래픽카드가 들어갑니다.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당연히 최상위권인 RTX 4090이 4050을 압살해야 되는 건데 RTX AI 툴킷을 사용하면 램 사용량은 3배 절감할 수 있는데 성능은 4배가 빨라져요. 더 좋아진다는 거죠. 개발자들이 AI를 개발할 때 간소화하여 더 높은 성능으로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애플이 하드웨어에서 세계 톱을 찍고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톱을 찍어서 따라올 회사가 없듯이 엔비디아도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싹 다 톱을 찍고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 기술들 자체는 작년 컴퓨텍스에서 공개된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계속해서 디벨롭 시키고 실제 적용까지 이뤄내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실적용시키고 개발자들한테 RTX 4050에다가 우리 거 쓰면 4090보다 좋은 성능 낼 수 있다? 근데 안 쓸 거니? 너희가 AI를 하려면 우리 소프트웨어 써야 된다? 근데 안 쓸 거니? 또 기업들한테는 야 너희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우리 B200 필요한데 이거 좀 비싸. 한 장에 한 5천만 원쯤 해. 그래서 안 살 거니? 안 사면 AI 경쟁 뒤처질 텐데? 진짜 딱 이 느낌이고 경쟁자가 없어요. 옛날에는 진짜 게임용 그래픽카드가 시장파에 컸다면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잠시만요. 이거 보고 갈게. 예를 들어서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요. 옛날에는 게이밍 매출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31조 원이고 게이밍이 3조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거의 10배나 더 큽니다. 엔비디아의 본체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는 거죠. 진짜 경쟁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 채널에서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던 퓨리오사 AI라던가 리벨리온 등 국내 톱 기업들이 쫓아가고 있는데 마침 뻘진 연구소님께서도 퓨리오사 AI의 인공지능 반도체 워보이를 거의 300만원 주고 이제 구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뻘진 연구소의 뻘짓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워보이 사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얼마 정도 들었죠? 일단 이게 리테일 프라이스가 지금은 300만 원 조금 넘게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해요. 300이요? 네. 거의 뭐 RTX 4090급이네요, 그냥. 물어보니까 네. 약간 한국에 이제 뭐 NPU나 이런 거 하는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제품이나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말만 하고 실제 제품을 좀 상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근데 이제 퓨리오사는 우리는 양산까지 한다. 네. 해서 이제 리테일로 지금 올려둔 것 같은 느낌으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가격은 아니고. 근데 그때 개인으로 사신 게 뼈진 두 번째였죠, 그때. 네,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전반적인 성능 같은 거야 뭐 뻘진 연구소 채널에 올라가겠지만 어때요? 그 간단하게 말해서 좀 만족하시나요? 전반적인 총평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간단한 소감을 좀 말을 해보자면 아직까지는 조금 숙제가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이 퓨리오사에서 얘기하는 스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제품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제품과의 비교해서 특정 영역에서 비교하면 우위이긴 한데 사실 그 경쟁 제품도 이제 전 세대 엔트리급 제품이라서 크게 막 성능적으로 기대할 만한 제품은 아니고 성능은 전반적으로 좀 아쉽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절대 성능은 네, 조금 아쉬운 정도. 사실 근데 엔비디아가 성능뿐만 아니라 이게 확장성도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 필요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퓨리오사가 현재 이게 오보이 같은 경우에는 CNN만 되거든요. 이미지 데이터 같은 이제 격자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 처리에 유리해요. 오보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뭐 이미지 OCR이나 아니면 뭐 CCTV 분석 이런 약간 이미지 처리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것밖에 할 수 없는 A인 거예요. 현재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잘할 수 있는 거를 잘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좀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시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범용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코드도 좀 직접 좀 다 변화를 해줘야 되는 작업도 있고. 와, 이게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빡세고 귀찮은 게 많겠네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이용해서 이제 구매하듯이 요거 꽂아가지고 딸깍 클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엔비디아도 귀찮던데 저 같은 놈들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요런 거 이제 사는 분들은 네. 국산 NPU? 이거는 못 참지 이러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사지 않을까. 현재로서 좋았던 점은 KMPU다 이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기념비적인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양산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차세대가 조금 더 기대되는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뭐 1년, 2년 된 회사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된 회사인데
필요사 같이 스타트업이 그렇게 빨리 따라잡는 것 자체가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약간. 그래서 이게 전략이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필요사 AI 측에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실 범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를 따라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체급을 키우는 게 어렵다면 다른 방식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밸런스 퀴즈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대기업들 있잖아요. 뭐 필요사라던가 리벨리온을 M&A를 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한 10년이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엔비디아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vs 잡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절대 성능적으로 보자면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전성비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면 이제 특정 작업 영역에서는 좀 더 전성비 쪽으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질문은 사실 딱 하나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있으세요. 이제 뻘전연구소님한테. 네. 5년 동안 존버를 해야 되고 절대 못 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매수하실 겁니까? 아니면 엔비디아 매수 안 하고 저금하실 겁니까? 저는 엔비디아 삽니다.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이제 막 시작했단 말이에요, AI가. 그렇죠. 이런 한 산업 사이클은 못해도 10년, 20년, 30년을 가는데 이제 초입인데 앞으로 엔비디아 같은 어떤 뭐 GPU 가속이 필요한 용역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일단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인텔이라던가 AMD 같은 애들도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고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엔비디아한테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게 생태계의 힘이라고 봐요. 이미 엔비디아는 AI가 돈이 된다는 거를 알기 전부터 수십 년 동안 AI에 대한 어떤 연구나 어떤 예산 그리고 쿠다 생태계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이제 결실을 거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막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인 제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증권사 전문가분이랑 인터뷰를 했을 때도 엔비디아 이제 막 시작했다, 아직까지 갈 길 멀었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원래는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로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 매출이 게이밍 매출을 앞선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진짜 몇 년 안 됐어요. 그거에 투자에 대한 게 이제 결실을 보는 거죠, 드디어. 뭐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맞아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인텔 CEO도 지금은 와이파이가 없는 세상이 생각이 안 되듯이 나중에는 AI가 없는 세상은 말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영역에 다 AI가 들어갈 거다. 그 엔비디아 에이스 그 뭐 인텔리전스 넣는 데잖아요, 캐릭터에다가. GTA 해보셨나요? GTA 해봤죠? GTA 6 같은 데다가 막 NPC가 적용되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게임에 적용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캐릭터들에 대한 상호작용이 좀 더 현실 같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적용이 안 되면 더 이상 게임을 개발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갈수록 트리플 A급 게임이 분량이 점점 커지고 볼륨이 커지고 있는데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걸 언제까지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잖아요. 마이크에다 대고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퀘스트가 또 연계가 돼 있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함으로써 퀘스트가 클리어되고 현재도 다 구현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닌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 근래 전문가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야, 이거 엔비디아 더 매수를 해야겠다.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 ETF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고, 만약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내가 손해보면 찾아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딱 1,000만원어치 매수를 했고 인스타그램에 매수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약속대로 크리스마스 때 매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났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엔비디아는 현재 경쟁자 자체가 없는 기업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이거 네가 매수해가지고 이거 주가 올리려고 그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주식 없는 사람이 어딨어. 솔직히 저희 채널을 규모해서 뭐 코스닥 특정 기업을 언급하거나 비판하면 저희가 고소를 당하거나 그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회사가 백날 얘기해도 엔비디아는 끄떡도 안 해요. 조중동이 비판해도 엔비디아는 끄떡도 안 하는데 한낱 뉴미디어 스타트업인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말한들 영향이 있겠어요? 그걸로는 엔비디아 전기세도 안 나와요.
물론 제 꿈은 뭐 5년 안에 코스닥을, 10년 안에 코스피를, 20년 안에 나스닥을 흔드는 뉴미디어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죠. 어쨌든 엔비디아는 적어도 AI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거의 모든 산업 현장을 지배할 반도체 황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제프 리에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칩이 탑재된 AI 컴퓨터가 생활 속에 녹아들 것이고 모든 사용자들의 삶을 이롭게 만들 것이다.